해당 사건은 실제 강남에 소재한 한강 조망권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구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원고는 2025년 3월 28일에 피고조합 사무실에 방문했으나 피고조합은 원고를 사실상 현금 청산자 취급하며 분양계약 체결을 거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분양계약 체결 기간이 경과했다는 사실만으로 현금 청산자가 되지는 않으며 조합원들에게 분양계약 체결 자체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건평법률사무소 김건우 변호사입니다. 저는 부동산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을 전문 분야로 하고 있으며 해당 분야가 대한변호사협회의 전문 분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아래와 같은 질문을 받았어요. 변호사님, 저는 강남구 소재 모 아파트 분양 신청을 했고 새 아파트 배정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녀 교육 문제로 수시로 외국 방문을 해야 했고 이를 재건축조합에 알렸습니다. 재건축조합도 제게 꾸준히 이메일로 중요사항 통지를 해오다가 하필 분양계약 통지를 누락했습니다. 저는 분양계약 체결 기간을 알 수 없었고 조합은 제가 분양계약 체결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금 청산 분류를 해버렸습니다 라는 내용의 질문입니다. 그래서 의뢰인께서는 저는 조합원지위를 유지하고 싶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조합의 처분은 옳은 것인지 관련해서 제게 질문이 있어 왔습니다. 오늘은 실제 소송 진행하고 있는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조합의 분양계약 체결 통지 하자에 관해서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해당 사건은 실제 강남에 소재한 한강 조망권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구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2025년 5월 현재 소송 중이기에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분양계약 미체결자가 현금 청산자가 되기 위한 요건을 중심으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실제는 더욱 복잡한 논점들이 있기는 하나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논점을 최대한 단순화하였고 사실관계도 다소 변형하였습니다. 참고로 해당 사건은 조합의 현금 청산자 취급에 대해서 조합원 지위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례입니다. 우선 당사자 관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의뢰인인 원고는 종전 아파트의 한개호실, 그러니까 옛날 아파트의 한개호실 구분 소유자로 피고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보유하고 있었어요. 사업 시행인가 이후에 분양 신청을 해서 종후자산 아파트 한개호실을 배정받았습니다. 종후자산이라고 하면 새로 짓는 아파트를 말하죠. 자녀 교육 관련 문제로 외국을 수시로 방문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자, 피고 모 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은 서울시 강남구에 소재한 사업구역으로 하는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고 2015년경에 사업시행인가 2017년경에 관리처분인가를 득했습니다. 2025년 9월 전후로 신축 아파트 사용승인 예정을 받고 2025년 11월 입주 예정에 있습니다. 분쟁의 경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려보면은 무권 대리인에 대한 분양계약 체결 안내와 관련해서 첫째, 피고조합은 원고로부터 위임받지도 않은 홍길동을 원고의 삼촌으로 오인하여 분양계약 안내문을 송달했습니다. 둘째, 2024년 4월 28일 홍길동에게 분양계약 안내문을 송달했고 2024년 3월 29일 홍길동이 등기로 수령하게 됩니다. 이후 분양계약 최고장도 홍길동에게 발송했습니다. 따라서 2024년 9월 24일 홍길동이 분양계약 최고장도 수령하게 됩니다. 하지만 홍길동은 원고의 삼촌이 아니며 원고는 홍길동에게 분양계약 체결 관련 권한을 위임한 바가 없습니다. 원고는 2025년 3월 28일에 피고조합 사무실에 방문했으나 피고조합은 원고를 사실상 현금 청산자 취급하며 분양계약 체결을 거부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 논점을 검토하기에 앞서서 분양계약 미체결자의 현금 청산자 지위 취득 요건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정관상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대법원은 정관에 분양계약 미체결자의 현금 청산 지위 취득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 정관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표준정관 제44조에서도 조합원은 관리처분 계획인가 후 일정 기간 이내에 분양계약 체결을 해야 하며 분양계약 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에 현금 청산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실제 대부분의 재건축 조합들이 해당 규정을 가져다가 쓰고 있는 현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조합원의 분양계약 체결 거부 의사 표시 필요성이 요건이 됩니다. 조합원이 현금 청산자가 되기 위해서는 조합이 분양계약 체결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분양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명시적인 의사
의사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분양계약 체결 기간이 경과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현금 청산자가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조합의 성실한 통지 의무가 필요합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사업 시행자로서는 분양 신청 안내문을 토지 등 소유자의 등기부상 주소지로 우편 송달했으나 반송되는 등 제대로 통지되지 아니하면 서면 결의서 등 다른 자료에 있는 주소지나 전화번호를 확인해서 그쪽으로도 통지해보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가급적 토지 등 소유자가 이를 통지받지 못함으로써 분양 신청의 기회를 상실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는 등 사업 시행자, 그러니까 조합이죠. 조합에 대해서 토지 등 소유자 주소 확인에 대한 주의 의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의 판시 내용입니다. 위 분양 신청에 관한 법리는 분양계약 체결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요건들에 기초해서 본 사안에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피고조합은 무권대리인에게 분양계약 체결 안내를 하여 원고에게 분양계약 체결을 직접 안내한 바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원고는 분양계약 체결을 거부한 적이 없고 오히려 분양계약 체결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피고조합은 성실한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분양계약 체결 기간이 경과했다는 사실만으로 현금 청산자가 되지는 않으며, 조합이 사업 진행상 여러 가지 사정으로 조합원들에게 분양계약 체결 자체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기간 내에 분양계약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조합원들이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분양계약 체결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본 내용이 도움되기를 바랍니다. 의뢰인들마다 처한 상황은 모두 다 달라요. 100개의 사건이 있다면 솔루션도 100개여야 합니다. 모두의 사건은 같을 수 없기 때문이죠. 재건축, 재개발 등에 있어서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셨거나 문제점이 예상된다면 재개발, 재건축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분양신청 또는 분양계약 체결 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 당법률사무소로 편하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법률사무소는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부동산, 임대차 등에 관련해서 각종 유익한 정보들을 네이버 블로그에도 올리고 있으니까 블로그에도 들어오셔서 유익한 정보들 많이 가져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